기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기란 무엇이냐 이런 거. 여러분 다 기 그러잖아, 그치? 뭐 기가 있다, 없다, 기가 빠졌다, 기진맥진한다, 이런 이제 기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기를 우리가 이제 조금 한국말화 시키면 기가 되는 거야, 기. 요 기가 되고 약간 나가면 띠가 돼. 근데 이제 끼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고정적으로 있는 이런 어떤 일종의 천속광적인 거. 천속광이라는 거 알죠? 타고난 병. 그걸 우리가 이제 벽이라 그래, 벽. 근데 기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제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이야. 이게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기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요거 뭐냐면 사방팔방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요걸 쌀빗자라서 먹어야지 기운수다 이 말로 쓰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내 몸에 흐르는 어떤 기운을 기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제 영기 무슨 끼 그러잖아, 그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영매가 강한 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순간 어떤 반응 같은 이런 그런 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못할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보면, 그래서 여기 이제 아주 승화가 되면 이거하고 이제 마주치게 돼. 이게 뭐냐면 기회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한자는 만들어진 이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에 대해 개념을 이렇게 자꾸 개발을 하면 놀라운 발견들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냥 내가 이제 가능한 이 책에다가 내가 한자를 많이 써놓는 게 이유가 한자 많이 한다고 내가 자랑해봐야 뭐 돈이 나와 밥이 나와.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써놓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할 수 없이 공부하잖아. 이 일목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제 여기서 듣고 집에 가서 사전을 찾아보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한자 이렇게 했는데 한자 우리 한국말이라고 그랬지? 네. 한자는 한국 사람이 만든 한국말이에요, 여러분들. 공자가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그분이 돌아가실 때 내가 그 양반을 못 만나봤기 때문에 내가 사실 잘 모르겠어. 근데 요즘에도 내가 공자를 만나거든. 믿을 수 있어요? 책으로? 핸드폰 통화해 요즘에 공자하고나. 근데 내가 왜냐하면 이제 어떤 친구들 그래. 간혹가다 이제 이게 피곤하니까 좋은 친구들이 있거든. 눈 감고 뭐하냐 너? 그러면 공자님 만나고 왔대. 그래서 내가 야 이마 내가 조금 전에 통화해보니까 너 안 왔다 그러더라. 그렇게 농담하고 이제 그래. 근데 그 공자가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공자는 굉장히 해박한 분이에요. 지금 내가 이제 논어를 내가 교재를 쓰고 있거든. 내가 이제 논어반을 강의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이 자꾸 주문을 해서 논어 내가 그 강의 이제 교재를 쓰고 있는데 그 논어 내가 교재를 쓰면서 내가 느끼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어른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말을 하셨대. 내가 우리나라 말을 다 모르고 죽는 게 안쓰러운 일이다 그랬대. 그러니까 당신이 자기 나라 말을 다 모르고 돌아갔다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볼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한자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죠? 한자 지금 만들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한자 여러분들 혹시 아는지 모르겠다. 최근에 나온 한자 내가 하나 소개 한번 해볼까? 이미 나와 있어요. 이미 나와 있어. 64획으로 나와 있어. 근데 한자가 제일 많은 획수는 이렇게 막 일부러 조합해서 만든 글자 말고 이게 한 글자예요? 헐. 자 이게 한 글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한 글자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면 넓은 국수 방자야 이게. 면 넓은 국수 방자라고. 자, 근데 왜 이런 미친 짓들을 할까 걔들은? 아니 불편하게 이런 걸 왜 만들어?
이거 아니라도 그 면 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거든. 왜? 중국 사람들은 과시욕이라는 게 있어요. 응? 중국 사람들은. 아까 중국 사람들이 이 글자 쓴다 그랬지. 어? 이 글자 쓴다 그랬지 아까 내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축이라는 글자인데 소라는 글자예요. 그런데 이 글자가 뭐냐면 얼어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얼어있는 땅. 응? 얼어있는데 어떻게 얼어있을까요? 글자에 이 글자로 쓰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속이 좀 우명한 데가 많아. 그리고 자존심이 강하고 얼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피해의식 강하고 그런 거예요. 응? 이 사람들이 과시욕 비슷한 게 있거든. 그래서 이 글자 쓰는 거 이게 면 넓은 국수 병자 64액이야. 자, 그럼 이 글자 그 걔네들은 그런 것도 있잖아. 요즘에 모택동인가 뭐 어떻게 했냐면 간자라는 걸 썼잖아. 간자체. 그리고 원래 글자는 번자체라. 그러면 대만은 번자체 쓰는데 중국은 간자체 쓰거든. 그러니까 학자들도 중국의 학자들도 번자를 몰라요. 간자 공부만 하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사람들 이름 우리가 번자체 쓰면 자기 이름도 몰라봐. 얼마나 이게 모순주의고 아이러니하냐. 응? 이게 그러니까 뭔가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 한자란 걸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우리가 동이족인 사람인 창일이라는 사람이 세 발자국 보고 만든 게 한자의 기원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이제 각골이라는 어떤 의미로 해가지고 이제 그 내려오는 그 은나라 시대 이래가지고 각골물이 발견된 게 1899년도에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들. 중국은 주로 땅 파다가 많이 발견하잖아. 진시황 백마천 같은 것도 전부 다 땅 파다 농부가 땅 파다가 발견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근데 한문은 여러분들 한국 글자입니다. 제발 여러분들 내가 옛날에 새마을 강의 갈 때 새마을 지도자들 한 300명 모아놓고 내가 논어 강의 한다고 갔었는데 300명이면 다 한턱 하는 사람들이야. 뭐 무슨 의원 있네, 뭐 회장 있네 이런 사람들 300명 한처럼 골라서 논어 강의를 하는데 내가 질문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 한문이 어느 나라 글자인 줄 아세요? 그랬더니 전부 다 손들어 이거 중국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제히 손 내리세요. 그래서 우리 그거를 학교 교육 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교육을 그러니까 이게 무지하게 잘못했어요. 대한민국 교육 중에서 한자 공부 안 시킨 게 정말 자충수 중에서도 자충수를 놓은 거야. 여기 와서 사주 볼 때 이름 얘기하면 지가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 내 한자 어떻게 했어? 지가 아버지 한자 이름 못 쓰는 애들 태반이에요. 학벌은 높아서 다 대학 나왔어. 이거 여러분들 심각한 얘기예요. 물론 나같이 뭐 한자 당신은 뭐 한자 그게 아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언어가 대한민국 언어가 80%가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면 한국말이 제대로 통역이 안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야. 심각하죠. 그런데 교육을 안 시킵니다. 이게 그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무슨 정말 어리석은 학자들의 이 우리나라는 이제 역사의 본류라는 게 있어요. 이거 좀 우리가 좀 알아보고 가야 돼. 명리학자는 여러분들 알 거 다 알아야 돼. 역사의 본류라는 게 있는데 대한민국의 모 역사학자 한 사람이 서울대 역사학교 교육 대부하가 되면서 역사가 지금 바르게 내려오지 않고 비뚤게 좀 전달돼서 내려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학파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누구라고 이름 대면 다 알아요. 그 사람을 욕을 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서도 그 사람한테 배웠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걸로 돈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지금.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못합니다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제 학원을 만들면 내가 중고등학교 한자 공부 시키려고 그래요. 그것도 중고등학생만. 대학생들은 가르치는 게 지금 벌써 대가리에 이제 박혀가지고 안 해. 중고등학교 애들은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중고등학교 이제 한문
그 학사 자격증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왜냐하면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 그래서 그 친구들을 내가 좀 몇 사람을 섭외를 해놨어요. 이제 가르치라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거야. 왜? 한자 공부를 안 시키면 모든 조어이든지 이렇게 다 떨어져 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특히 명리는 여러분들 이게 한자로 구성되어 있는 학문입니다. 이게. 어디 가면 그렇게 얘기해요. 야, 그 한자 몰라도 사주 세우고 뭐 다 해요. 할 수 있어요. 한자 모르면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아마 아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름 지어간 이제 애들 중에서 조씨가 하나 있어. 조씨. 할아버지가 중앙부처의 1급 공무원이야. 중앙부처 1급 공무원이면 관료관입니다. 차관 밑에가 1급 공무원이야. 그 사람들 우리가 차관보라 그래. 그러니까 공무원들에서는 그 사람들이 가장 높은 거야. 차관부터는 이게 이제 정식 공무원이 아닙니다. 임용직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게 보면 조씨라는 사람인데 손자 이름을 여기서 지어놨어. 지어놨는데 하루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아니 근데 왜 이름을 지었는데 성을 틀리게 하셨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하시나 그랬더니 자기는 이런 조씨라는 거야. 이런 조씨인데 왜 선생님은 이런 조씨로 써놨냐는 거지. 정말 기가 막힌 얘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일일이 소개할 수도 없고 일일이 가르칠 도 없으니까 거기 그 문중에 전화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 집안에 뭐 이게 원래 범자입니다. 이게 정자야. 요게 이제 두 개 걷기 귀찮으니까 한 개만 그어놓은 거야. 약자라는 거야. 근데 자기네들은 맨날 한 개만 그었거든. 그러니까 두 개 근 거랑 딴 조자인 줄 알고 있는 거야. 응? 이게 중앙부처에서 관리관이면 우리나라 모든 그 부서 행정의 책임자입니다. 그 사람 결제하면 신병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뽑는 인간도 아마 이렇게 뽑았을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한 한 이제 한자하고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명리라는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글자의 파자를 보면서 우리가 명리 감명을 합니다. 파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물론 100% 다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본 말이죠. 굉장히 신기한 분야가 많아요. 이제 이번에 기초 공부 끝나면 여러분들이 고급반 들어가는데 그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들이 오면 왜 제가 왔는지 몇 시에 왔는데 제가 뭐 때문에 왔는지 알아요. 신기하죠. 귀신들이나 하는 거야. 근데 귀신들이 아닌데 다 알아. 또 여러분들 그 왔을 때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딱 세워놓고 보면 너네 집 앞에 무슨 땅 밑에 돌멩이 묻혀 있지 뭐 물 앞에 흐르지 이런 것도 다 아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걸 모르잖아. 아니 그 사람 집 앞에 개울이 흐르는지 나무가 서 있는지 어떻게 알겠냐. 근데 그게 사주에 다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한국말로 물론 한글로 하더라도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 명리 자체가 지금 이제 한자로 구성되어 있잖아. 한자가 중국말이 아니고 한국말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 지금 여러분들 사주를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 좀 박 선생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생이지? 요 병호생. 66년이 병호생이야. 근데 병호하고 한글로 써놓으면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잖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말띠구나, 욱하는구나 뭐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저 뒤에도 병호생이야. 이제 이런 것들이 자기 글자를 보고 아는 거거든 이게. 근데 저걸 한글로 써놓으면 얘가 병 들었나? 이렇게 되는 거야. 병이니까 병 들었다 그러겠지? 아니 영리면서 병원면서 다 웃겨요. 욱한 기질이 있지.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예의 발라. 원래 이 병호생들이 예의 바른데 은근히 보면 좀 뒤틀린 데가 있어. 이게. 병호생 특징이야. 안 그렇다고 내가 두들겨 팰 거야. 무조건 여기서 맞다 그래. 그게 여러분들 한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사주 세울 때는 한글로 안 세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또 한글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 써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속으로 아이고 이놈아 장난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걸 하고 있고 재밌는 일화가 이제 우리 여기 그 총무하는 여자애가 우리 그 총무하는 여자애가 어디 사주를 보러 갔대. 공부할 때 사주를 보는데 어떤 늑수거리는 할아버지가 앉아야 사주를 봐주고 앉아있더니 그래서 뭐 하다가 얘가 이제 아유 할아버지 그 선생님 그게 거법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영감 인상을 팍 쓰면서 어디서 그런 거 배워서 왔냐 없어 탁 덮더니 가라니 그러더니 쫓겨났대. 왜? 이게 자기는 뭐 본다고 앉아있는데 진짜 거법이 뭐냐 그러니까 집보다 더 잘 알거든 얘가.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그 여기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저기 어딜 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쫙 의자 놓고 앉아가지고 가운데 선생 앉히고 그래서 뭐 지나가는 사람도 사주를 막 봐주고 있더래.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친구가 거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막 사주가 신기하잖아. 자기도 사주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가 서로 쳐다보니까 뭐 하는 말들이 지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데 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어디서 공부하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아니 그냥 책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 선생한테 모시고 가더라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뭐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왔어요. 그런 거야. 이게 원래 이 명주 공부하는 거는 철새들이라고 합니다. 그전에 우리가 보면 내 사람 공부하다가 저기 잘한다면 저기 잘한다면 그러니까 평생 가도 여러분들 이사 자주 다니는 사람 쳐놓고 있잖아. 살림살이 제대로 된 사람 없어, 그렇지? 이사 안 다녀봐서 잘 모르지. 그래서 원래 군인 가족들이 있잖아. 살림살이 제대로 되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 왜냐하면 우하고 몰려다니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내가 알아. 우리 아버지가 육군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국민학교를 8군데를 다녔어. 나보다 더 이력이 화려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러니까 내가 아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 난 없어. 가서 뭐 한 몇 개월 있으면 정들라 그러면 전학가고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국민학교 마지막을 내가 1년 반 다닌 데가 거기 지금 내가 유일한 내가 학교 졸업자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한편으로 따지면 전국에 다 있는 거고 한편으로 따지면 한 놈도 모르는 거야 지금. 나도 읽은 사람이 없으니까. 학문도 마찬가지야. 철새 기질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한 곳에서 죽어라 파는 기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동양학은 도학과 수학으로 분류됐고, 도학이라는 것은 자기를 닦는 학문이고, 수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운명학이니 벌건학이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특히나 수학이라는 것은 신비와 특수성을 본질로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거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서 표현할 때 우리 스스로 술사라고 해, 술사. 그래서 우리가 구류수법자로 구분되는 겁니다. 구류수법자. 구류수법자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명리라는 것은 언제 생겼냐 그러면 원래 농경문화 시대에 생긴 학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명리를 계절학이라고 하는 거야. 어느 계절에 이 사람이 태어나느냐가 있는 거지. 내가 봄에 태어났으면 내가 봄에 태어난 무슨 글자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명리학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태어난 사람 자기가 태어난 계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굉장히. 나중에 보면 이제 뭐 식간 그래서 가불경정, 무기경신, 인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0가지 글자가 사람마다 다 틀린 거야, 그죠?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 어떤 사람은 갑을 쓰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을을 쓰는 사람 틀린데 요 자기가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계절이 언제 태어났느냐, 계절이. 내가 만약에 내가 물을 쓴단 말이야. 내가 물이라는 글자를 내가 본인이 쓰는데 겨울에 태어나면 물이 어떻게 되겠어?
약간 옳잖아.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사주에 물을 안 쓰면 어떻게 된다? 평생 빚쟁이라는 거야.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겨울생들은 사주에 무조건 불이 있어야 돼. 응? 그래서 파생된 게 뭐냐 그러면 이름 지을 때 불을 넣어준다 그런 거야. 그게 일본 사람들 이론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엉터리야. 글자가 불글자 넣는다고 그 불이 무슨 뭐 우리를 태워주냐? 그럴 리는 없다는 거야. 응? 그래서 성명학이 자꾸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 근데 계절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물을 쓰는데 여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어? 농경시대에 물이 여름에 태어나면 농경시대는 물이 최고잖아. 그죠? 작물을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물들이 어딜 가도 대우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와서 보면 얘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면 대우받잖아. 왔냐?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앉아 막 그래. 어떤 놈 가면 그래 저기 가라면 니 가든 말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응?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어느 계절에 뭐로 태어나에 따라 틀리다. 그래서 사주는 계절학이라는 거야. 계절을 잘 타고나야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꾸류스럽잖아. 옛날에 농경시대에는 농사짓고 작물을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업에 필요한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생산업잖아. 그지? 뭔가 작물을 만들고 농기계를 만들고 하는 것은 하니까 그 사람들은 수업이라고 안 해. 그 사람들은 내가 어느 그 일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구류수럽자는 내가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이 사람 구류수렵자들이 이제 분류가 학교 선생들, 교육자들,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게 명리학자들, 이런 말로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을 구류수렵자라고 해요. 살기는 구류수렵자가 편하지? 그죠? 그런데 농작물 시대는 이게 대우를 사실 못 받았어. 아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이제 술사라고 표현하는 거야. 술사. 풀어먹고 산다는 거야. 이게 원래는 예술 술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그 어디 가면 이제 구류술업자로 분류되고 내가 말할 때는 술사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약간 격조 있게 얘기하면 명리학자라는 거지. 응? 그래서 우리가 잠깐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이걸 명리학자라고 그래. 명리학자. 우리를 상당히 무게감이 있죠? 명리학자라 그런다. 왜? 삶의 이치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차원이 높아. 원래 한국에서는 사주학이라 해서 사주. 사주. 일본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추명학이라고 해서 추명학. 그래서 내 목숨의 이치를 밀어서 생각한다, 밀어서 본다 이런 얘기야. 그 일본은 추명학이라고 해. 중국은 뭐라 하냐면 삼명학이라고 해. 삼명학. 중국 놈들 원래 계산 많이 하잖아. 그래서 삼명학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우리가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 목숨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결코 만만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재미로 붙어가지고 공부한다고 왔다가 한 몇 개월 지나면 아유 선생님 좀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냥 빨리 가라. 감이 되나? 괜히 그냥 와봐야 나중에 돌팔이만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의과대학 다니다가 어설프게 좀 공부해가지고 이제 자격증 없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보면 돌팔이지. 알긴 뭐 아는데 나라에서 허가를 안 했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불법이야. 그런데 그렇게 배워먹은 사람들이 더 잘 알아. 이분 더 유창해. 이분. 그죠? 원래.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근데 뭐 지금 걱정할 건 아니야. 그게 1년 반 후에 걱정할 거지.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치질 피흉의 방술인 학술을 우리가 수락이라고 한다. 그래서 명은 자연의 법칙을 인간에 적용하여 태어난 연월 일시를 태양을 중심으로 한 절기에 맞추어 뽑아낸 8개의 간지를 기본으로 개인의 기륭합업을 추명하는 것을 명이라고 하고 명학이라고 하고 명리학이라고 한다. 얼마나 거창합니까? 우리가 절기를 기준해서 옛날에 그러잖아. 우리 저 제대로 모르는 사람 보고 철부지라 그러잖아. 철부지란 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나도 무지하게 많이 들어봤어. 철부지란 말. 근데 철부지가 무슨 말이냐면 계절을 모른다는 거야. 이놈아 지금이 봄인데, 이놈아 지금 여름인데, 그러니까 여름에 그냥 겨울 잠바 입고 돌아다니면 그게 철부지야. 그러니까 계절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사는 멍청한 인간, 이게 철부지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명리학 공부하면 철부지는 안 돼야 돼. 철부지. 자, 그래서 사지학은 한국은 명리학이라고 하고 일본은 추명학이라고 하고 중국은 산명학이라고 하고 이렇게 돼 있어. 또 자평학, 팔자학 등으로 이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자평학이라고 합니다. 자평학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이게 옛날에는 사주를 볼 때 이제 이 뽑아내는 방법이 연에서 뽑아내는데 자평이란 분이 일에서 뽑아내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래서 자평학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팔자 등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이라는 글자 있어. 복. 여러분들 그 전복이라고 그러지. 자, 복. 이게 뭐냐면 점칠복자예요, 여러분들. 점칠복자. 그래서 우리 여기 박씨들 있지, 박씨들. 원래 박씨들이 보면 나무 옆에 앉아서 점치는 사람들을 박씨라고 그래. 응? 박씨가. 원래 그렇잖아. 나무 옆에 앉아서 점치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후박나무 박자거든. 순수할 박자도 되지만 우리가 순박하다 할 때 쓰는 글자고 서음 박자가 되지만 이게 그 나무 옆에서 점치는 사람. 이게 복이라는 글자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게 이제 일종의 점으로 보는 거예요. 점은 뭐냐면 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전기라는 게 뭐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알지만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 맨날 생각만 하는 거야. 야, 나 이거 궁금한데 좀 물어봐야지 하고 돌아다니면 전기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오늘은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선생한테 좀 물어봐야 돼. 이러고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전기라는 게 생겨. 그걸 우리가 조짐이라 해요. 조짐. 그래서 이 조짐이라는 거를 읽어내는 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요번에 며칠 전에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할 수 있느냐 합격을 못 하겠느냐 궁금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발표 날이 많이 남았어. 그러면 가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돌아다니면 아직 전기가 안 들어온 거야. 그런데 이제 한 며칠 후에 이제 뭐 며칠 후든 아니면 많이 남았든 간에 내가 이거 꼭 알아봐야 돼. 그리고 이제 찾아 들어오는 순간에 조짐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틀립니다. 생각만 하고 돌아다닐 때는 그럼 조짐이 형성됐다고 그러질 않는 거예요. 딱 들어왔을 때 선생님 저 이번에 시험이 어떻게 될까요? 요때 조짐이 생겨. 그러면 우리가 그때 딱 풀어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러죠.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일종의 이제 전기를 보고 조짐을 살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됩니다. 그럼 이게 또 신기하게 돼.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럼 이거 누가 귀신이 가르쳐 주나? 점쟁이들은 귀신이 가르쳐 준다 그러더라고. 뭐 휘파람 휘고 따랑따랑 하면 할머니가 와가지고 돼? 안 돼? 뭐 그런다 그러잖아. 그 사람들은 영역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필요가 없어. 어떤 데 보면 정말 신기하게 맞거든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전기가 들어왔을 때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리는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글자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게 영원 불변한 거야. 그 차이야. 그래서 명리는 학이라고 해. 학. 여러분들 무당을 무당학이라고 안 그러지? 어? 그냥 무당은 무당 자체야. 그건 신기라고 그러잖아. 그 차이입니다. 응? 그래서 무라는 글자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자, 우리 역술은 이렇게 씁니다. 같은 분야 같은데 틀려. 이건 뭐냐 그러면 이게 무당 무자야. 무당. 근데 이걸 여자 무당 무자야 저게. 여자 무당 무자야. 자, 하늘하고 땅하고 뭔가 이렇게 신기가 뻗쳤는데 그 가운데서 사람이 춤추고 있는 모습을 무라 그래. 원래 무당들 춤추지. 응? 대나무 자리도 흔들고 뭐 뛰고 하잖아. 그걸 무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 무당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 요걸 격이라 그래. 요게 뭐냐 그러면 남자 무당 격자야 저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래? 무격신앙 그러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당을 뭐라 그래? 만신이라고 그러잖아. 응? 무당 만신이라고 그러죠? 이게 모든 신들을 가지고 뭐 어쩐다 이래서 이게 무당을 만신해. 그래서 여러분들 단골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무격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자주 오는 사람. 그걸 원래 단골이라 그러는데 그게 이렇게 변해서 단골로 바뀐 거야. 응? 자, 그래서 이 무격신앙이야. 그래서 요거는 만신이라고, 요거는 뭐라 그래? 여자들 그 무당들 옆에 앉아가지고 북 두들겨 주면서 뭐라 박수라 그래. 박수. 그래서 우리가 박수무당 그러잖아. 그걸 무격신앙이라. 역은 틀립니다. 역은. 요건 우리가 뭐냐 그러면 이 세상 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변화하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바뀌고 변화하는 거를 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걸 우리가 바뀔 역 그래. 응? 그래서 분야가 다 틀리다는 거야. 분야가. 응? 그러니까 무당의 경지를 우리가 애써서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단박적인 경우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잘 맞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잘 아는 그 스님 한 분이 자기 절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여자분이야. 우리가 이제 이런 계통의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내가 전국에 박수도 많이 알고 무당이나 박수나 많이 알아. 그리고 스님도 우리가 많이 알고 그냥 자연적으로 여러분들 계통이 같으면 친해져 원래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육길이 서로 이렇게 통하는 거지. 하루 갔는데 그 여자분들 연세가 많아. 지금 아마 80대 정도 됐을 거야. 근데 이 어른이 젊었을 때 말이야. 신이 막 간 내린 거야. 간 내렸는데 그 이제 절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그 절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 찾아왔는데 올라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가 그 스님이 야, 너 오늘 가지 말고 내일 가. 너 지금 내려가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얘가 무슨 일이 바쁘니까 에이 그냥 스님 너 좀 며칠 있다 올게 내려갔어. 내려가면서 차 딱 들으면 저쪽으로 부딪혀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 야, 너 내려가면 안 돼. 이 말이 너 내려가면 죽을 수도 있어. 이 말이야. 근데 그걸 거칠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사주 상담할 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은 안 써야 돼. 뭔가 나빠도 좀 완곡하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 이럴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근데 아주 화급한 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말이야. 우리가 사주에 보면 이제 이런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 더러 있어. 여기도 아마 있을 거야. 근데 이런 글자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달이 돌아오는 해가 있어. 해도 있고 아니면 달이 있고. 이제 지금은 뭐 궁금해지다. 이렇게 오면 이거는 반드시 사고수야 이게. 그래서 이런 달이 돌아올 때는 너 교통사고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야, 너 계단 내려갈 때 조심해. 이러는 거야. 그런데 웃기잖아. 그 말 듣고도 알았어요. 그러고 가서 계단에서 넘어진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있다고 전화 와. 신기하죠.
내 제자가 스님이 하나 있어. 스님이. 그냥 맨날 자기 사무실 앞에 차를 세워놔. 그런데 이런 글자가 딱 들어와서 내가 왔어. 야, 너 교통사고 조심해야 되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얘가 차를 안 몰고 다닌 거야. 사고 날까 무서워가지고. 근데 아침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차가 박살이 나 있는 거야. 어? 누가 와서 그러면 그냥 때리고 간 거지. 그것도 사고야. 걔 거기 앉았으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 자, 사주의 글자는 이렇게 여러분들 무서운 거야. 그래서 사주라는 게 글자 꼴값하는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꼴값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 꼴값하는 거만 알잖아. 그치? 어? 우리 그러잖아. 옛날에 그 시골 노인들이 그러잖아. 여자애들 이쁘게 생긴 애들 보고 아이고 그냥 개알튼 죽사발 같이 그냥 미끈하게 생겼다고. 개알튼 죽사발 알아 혹시? 개가 있잖아. 죽사발 좀 싹싹 파먹잖아. 벤질벤질하거든. 개알튼 죽사발이라 그래. 옛날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개알튼 죽사발 같이 얼굴만 매끈매끈해서 너 얼굴 꼴값하겠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 명리는 사주 자기 갖고 있는 팔자 글자 꼴값이야. 반드시 여러분들 꼴값합니다. 꼴값 안 하면 내가 여기서 쓰니까 내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글자를 갖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한 번 받아 나오면 끝난 거야.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잖아. 어떤 사람들은 와서 그래. 저 사주 좀 바꿔주세요. 그래. 야 인마 그거 가능하면 내가 하겠다 그래. 근데 국회의원들 있잖아. 정치인들, 연예인들은 사주가 몇 개씩 돼. 자기가 유리한 대로 사주 내놓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사주는 따로 있고 이제 뭐 아주 좋은 것만 구성해가지고 사주를 내놔. 그럼 이제 기자들 같은 사람들 막 사주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내가 믿지 말라고 그러잖아. 거기 보면 있잖아. 그 정치인들이 대부분이 사주가 틀려. 좋게 만들어놨어. 근데 허점이 생기잖아. 그 사람 생일이 뭐 봄이라고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가을로 바꾸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봄에다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게 사주가 막 아주 잘 맞는 조합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조금 사주 공부를 하고 그러면 주변에서 이제 애 놓을 때 날 잡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게 여러분들 조건이 있어. 무조건 잡아주면 안 돼. 이럴 경우에서 애 때문에 산모가 무슨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어. 그지? 얘가 뱃속에서 계속 나오면 엄마한테 무슨 뭐 애가 잘못해서 뭐 애가 죽는다 뭐 이렇게 해서 아주 화급할 때 아니면 절대로 날 잡아주면 안 돼요. 첫째는 좋은 날이 안 나와. 안 나옵니다. 내가 많이 경험해봤잖아.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 병원 같은 건 있잖아. 저녁에 6시부터 밤 새벽에 몇 시까지는 진료를 안 해 그 친구들이. 그러면 그날 보면 밤에 태어나기 좋은 사주들이 있잖아. 그럼 밤에 가서 어떻게 하냐? 의사들은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지금 편한 대로 하려고 그래. 또 낮에 나를 잡았는데 지가 못 태어난다 그러면 의사가 오다 자성원 하든지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와. 이거 그래서 무서운 거야.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그 아이 나를 잡아주면 그 아이의 잘못된 업을 내가 받는 거야. 아시겠어? 무섭지? 그 아이의 업을 내가 받는다는 거는 에이 뭐고 별거 아니야.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잡아주면 안 돼. 나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뭐냐면 가능한 한 너희들이 잡아주지 말라는 거야. 나도 그전에는 많이 잡아줬어. 이게 첫째는 돈도 짭짤하잖아. 어이구 그 뭐야 여기 뭐 애 말 잡아줍니다. 그러고 돈 쓸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고맙다고 있잖아. 막 봉투에다 막 돈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반드시 조건이 있어. 뭐냐 그러면 사주를 봐주면 반드시 돈 받아야 돼. 응? 여러분들이 자격증이 없을 때는 재미로 봐줄 수도 있어. 그치? 근데 내가 자격증을 딱 받으면 사주를 봐주면 반드시 돈을 받아야 돼. 그건 뭐냐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나한테 복을 빚지게 만드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돈을 받아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대가를 반드시 받으라는 거야.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여러분들 자격증이 있어도 친구다 뭐 이러면
에이 뭐 그냥 봐줘 이런 거 있잖아. 그런데 이런 거야. 가격을 내가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얘한테 1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10,000원만 내. 그러면 그게 가격이 형성된 거기 때문에 10,000원 받아도 돼. 근데 내지만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 얼마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걸 우리가 복채라 그러잖아. 복채, 그지? 복채라는 게 뭐냐면 이 글자를 원래 쓰는 거야. 원래는 이 글자로 써서 복채인데 전봐준 돈 이런 뜻인데 우리가 복을 줬기 때문에 돈을 받는 거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채를 받아야 돼. 내가 우리 일기에서 공부한 분이 한 분 계셔. 옛날에 대통령 국가 간 원수들 간에 이제 그 통역 얘기할 때 가운데서 통역하는 분이야. 그 양반이 이름은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여기 보면 사진 찍혀 있어요. 저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어. 대통령 통역할 때 영어는 고급 영어지. 응? 지금도 지금 영어 가해교육을 하고 있었죠. 연세가 꽤 많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나한테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영어를 가르치던 이제 제자가 이제 와서 선생님 저 사주 좀 봐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주는 이제 지단을 열심히 봐줬대. 뭐 보다가 이제 나서 또 나한테 전화 와서 물어보고 막 그래. 그래서 해줬더니 너무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봉투에다 이렇게 뭐 돈을 주더래. 그래서 이러고 보니까 3만 원이 들었더라는 거야. 그걸 그 다음날 가지고 왔어. 수업하는데. 자기가 첫 손님인데 3만 원을 받았다고 이거는 스승님 드려야 된다고 가지고 온 거야. 나 그날 30만 원 썼잖아. 그래도 얼마나 기분 좋냐. 본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나도 처음에 수일이 갔을 때 첫 손님 받았을 때 우리가 3만 원 받았거든. 그때만 하더라도. 3만 원도 그때는 컸어 사실은. 그거 내가 방송 밑에다 깔아가지고 그 안에다 집어넣고 깔고 앉아 있었어.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깔고 앉았다 한 며칠 지났는데 친구놈이 온 거야. 친구들이 수시로 와. 그래가지고 뭐 돈이 있냐? 그래 술 마셨지 뭐. 이제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는 겁니다. 명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참 재미있고 보람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다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복에는 점술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이것도 공부할 기회가 있을 텐데 육효라는 게 있고 유김이라는 게 있고 태월신순이, 기문둔갑이니 뭐 하락이순이, 매화역순이, 뭐 바자점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걸 한 번씩 다 해보게 돼. 왜 그러냐면 이거 공부한 사람들은 궁금하니까 꼭 해보게 되거든. 나도 한 3, 40년 하면서 이거 다 해봤어. 그런데 가장 나한테 잘 맞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맞는 게. 내가 처음에는 6효 가지고 사주를 봤어요. 이 6회라는 게 뭐냐 하면 주역점이야. 이게. 주역점.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보면. 그런데 6효를 이제 하다 보니까 내가 명리학자인데 자꾸 저게 단시점에 빠지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만두자 이렇게 된 거야. 6효는 내가 이제 처음에 우리 여기 우리 일기도 공부할 때 와서 공부한 여선생이 하나 있었어. 주사 선생에 대해서는 일각 있는 여자분인데 이 친구가 처음에 수업에 와가지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교수님 저 여쭤볼 게 하나 있다. 뭔데? 그랬더니 지금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알았다. 너 눈 한번 감아봐. 그래서 눈을 이렇게 감았어. 너 지금 그 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 속에서 좀 계속 생각을 하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봐라 그랬어. 어떻게 해라 했더니 뭐 어떻게 하고 내가 이제 하라는 대로 한 거야. 그리고 이미 눈을 떴어. 너 지금 집안에 소송 걸렸지?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네. 너 그거 양보해야 된다? 양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걔가 양보를 해서 그거를. 그래가지고 잘 넘어간 경우가 있거든. 그게 6효점이라는 거야.
이거 되게 나 처음에 이거 하는 나 귀신인 줄 알았어 사람. 그 처음에 내가 이 육교 공부를 이제 하는데 그 선생이 있을 거 아니야. 가르치는 이제 선생이 있는데 그게 무슨 뭐 학원에서 칠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무슨 얘기를 하면서 뭐 툭툭 말을 던지는데 와 이게 신기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공부 좀 합시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이제 가르쳐 줬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웃기는 게 있잖아. 비수로는 안 가르쳐줍니다. 절대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노하우 비극 같은 건 안 가르쳐줘.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맥락이 안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록이 참 약해요. 왜? 매칭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한 1000에 가까운 매칭을 당했잖아. 어? 그러면 뭔가 기록을 유지해 놓으면 그게 나중에 빈미가 돼 쟤한테 하가 되거든. 어? 뭐 누구랑 뭐 얘기한 거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메모 문화가 엄청 약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뭘 적은 여기 일기 쓰는 사람 아무도 없지. 일기 안 쓰잖아. 그죠? 일기 안 써. 근데 일기 쓰는 게 좋아요. 오늘부터 일기 한번 써봐. 재밌어. 나는 그 일기 지금 한 50년치 쓰고 있거든. 아침에 딱 날 일어나면 일기 쓰는 게 아니라 읽어야 내가 50년째 정도 쓰고 있어. 별 일기를 다 썼는데 근데 사실은 나 같은 사람 일기 쓸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3분의 2가 술 마신 얘기밖에 없더만. 근데 여러분 쓰면 좋습니다. 써보면 왜 이런 문화를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육효, 육임, 태울신수, 기본둔각, 뭐 매화역수라는 거 여러분들 있어요. 매화역수라는 거. 숫자 가지고 하는 건데 기묘합니다 이거. 내가 매화역수를 한번 내가 빠져가지고 한번 그 빠졌는데 어떻게 빠졌냐면 매화역수는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시간을 보고 잡는 게 있거든. 잡았는데 그때 우리 아는 친구가 그때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 아침에 이놈이 나를 데리러 왔더라. 그 차를 가는데 차를 딱 타고 시간을 딱 보니까 그 시간이야. 야 오늘 이렇게 되겠다. 요렇게 되겠다. 옆에서 얘가 들었잖아. 걔가 하루 종일 입만 벌리고 있었어. 너무 신기해가지고. 친구들 만날 때 술 먹을 때도 오늘 몇 명 나온다? 소주 오늘 한 대병 먹을 거다? 어떻게 될 거다? 이게 나온다. 그게 매화에 없어요. 신기한 게 엄청 많아. 그런데 신의 경지를 가려고 그러면 거기에 빠져서 사람이 미쳐야 되는데 이게 시간적인 여유, 정신적인 여유, 노력이 가미가 안 되는 거야. 산속에 빠져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명리학도니까 명리 난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다 조금씩 맛을 보는 거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이게 넓어져. 이게 시야도 넓어지고 사람 보는 것도 넓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느 시점 가면 내가 책들을 막 보라 그랬지. 그 다음에 이제 파자점. 저번에 내가 파자점 얘기했죠? 파자점. 문문자 쓰고 하나는 그지고 하나는 왕이라 그랬잖아. 이게 파자점의 특징이야. 어떤 사람이 말이야 와가지고 물어본 거야. 그 이제 하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한일장 이렇게 고른 거야.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 죽습니다. 죽었어 이 사람. 왜 죽었겠어? 누워 있잖아, 누워 있잖아. 이게 누운 거야, 이게 죽어서 누운 거야. 그래서 죽었다. 이게 좀 싫어하거든. 이걸 우리가 파자점이라고 해요. 근데 파자점도 굉장히 유행해. 지금도 파자점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조짐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조짐화시키면 이런 전개가 생긴다. 여러분도 이게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귀신이 하는 영역이 아니야. 이게. 여기 지금 귀신 될 사람들 많아. 원래 귀신이 보면 귀신이거든. 여러분들은 이제 한두 번 귀신 소리 듣는다 봐. 이제 손님들 와서 막 얘기하다 보면 야 귀신이네요. 그래 귀신한테 대번 돼야 돼. 그래야지 잘 보입니다. 자, 우리가 점이라는 뜻, 이 점이라는 게 우리가 점친다는 뜻이잖아, 그죠? 점친다는 뜻이야. 이게.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러면 막대기로 쭉 그걸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응?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입구자가 뭐냐면 사방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공간을 나타내고 한일자는 시간과 공간상의 나의 어떤 좌표점을 얘기하는 거야. 응? 그래서 점이라는 것은 시공간의 나의 위치를 얘기한다 그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점치러 온다는 거는 현재 내가 시간 공간적으로 내가 있는 어떤 이런 위치에서 뭔가 궁금하고 물어보기 위해서 오는 것을 점친다. 점 보러 간다 그러지? 요즘에는 점 보러 간다는 얘기 잘 안 하죠. 요즘에는 우리 옛날에 점 보러 간다는데 요즘에는 뭐 그냥 보러 간대 뭐. 뭘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야 그 사람 잘 봐. 뭘 잘 본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점을 보러 간다. 이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상의 나의 이치를 나타내는 글자를 점이라고 한다는 거죠. 응?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 복,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3대 방랑인이 있었어. 옛날에는 3대 방랑인 뭐냐 그러면 이제 19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면 이제 그 자기 개인 사무실을 두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으니까 대개 이제 보면 그 이 명리하는 사람들은 만세력이라고 있어. 만세력. 그 사주 찾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 그거 하나 들고 이제 전국을 유랑하는 거야. 이 동네 가서 이제 여관 하나 잡아놓고 그냥 돈 빼먹고, 저 동네 가서 돈 빼먹고, 돈 좀 많은 집에 가가지고 이제 식객 노릇을 하는 거야. 식객 노릇을. 그럼 이제 옛날에 지방 토호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 사주 봐주는 거예요. 응? 궁금하잖아. 이게 무슨 뭐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여기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기 이제 뭐 이렇게 술집에 왔을 때 막걸리 먹을 때 막 얘기하다가 이제 공부하는 얘기 하잖아. 그럼 무슨 어쩌고 저쩌고 아이 그 선생 교수님 뭐 이렇게 얘기한다 어쩌고 그러면 옆에서 있잖아 그 얘기를 유심하게 듣고 거의 전화번호 어떻게 되고 물어보는 거야. 왜? 관심이 있거든. 이게 이 분야가 여러분들 솔직히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 다 궁금해요. 목사님들 여기 오시거든. 목사님들 많이 와 여기. 천주교 신자도 오고 목사도 오거든. 아니 기독교 신자는 또 몰라. 목사가 오신다니까. 와가지고 뭐 대화해. 그럼 내가 아니 예수님하고 얘기하지 여기 뭐하러 오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아는 게 또 한계가 있대.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예수님 폄하하지 마세요. 그럼 아니 그 양반야 전지전능한 분인데 아니 그래도요. 제 묻자고 하는 소리인데 하는 거야. 이거는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다 그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무집 식객 가서 이제 그 해가지고 이 만세력 하나 들고 나서 먹고 살아.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자기 사무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됐거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간들. 요 지간들이 무덤 봐주고 땅 봐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이 이제 원래 이 지간들은 말 그대로 역마살이 끼어 있는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 거야. 전국을. 그래가지고 이제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풍수쟁이. 그럼 이 양반들은 자기 조상이 산소가 어떻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 요즘에도 우리나라 봐봐. 대통령 되려면 뭐 산소 옮겼다며 이런 얘기 하잖아. 공공연하게 하는 거야. 여기 지금 우리 이제 그 드나드는 친구 하나가 있어. 해마사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뭘 보냐면 산소를 보는 친구야. 산소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혹시 그 정신분열증들 가지고 있는 애들 있잖아. 여러분들 정신분열증은 요즘 말로 조현병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안 낫습니다. 여러분들 낫지 않는 거야. 이게 그냥 한번 걸리면 불치병이라 그래. 그건 내가 왜냐하면 옛날에 내가 그 정신병 거기 내가 위생병 내가 감독 위생병을 있어봤어. 내가 잘 알아 그 친구들.
근데 이 친구는 그 정신병을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불미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간들이 이제 나무집 가서 이제 봐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의라는 건데, 옛날에는 의사들이 자기 그게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돌아다니다가 이제 다니면서 이제 사람 치료해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명, 지, 의, 그래서 요 셋을 3대 방랑자라 그랬어 옛날에는. 그게 유명한 일화가 많잖아. 굉장히 많습니다. 재밌는 얘기들이 좀 많아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게 다 술이거든. 술. 그 요기를 지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명리라는 거야. 명리를 모르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 자기네들은 뭐 자기 분야가 독특하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가불병정이 들어가지 않는 수업이라는 건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물론 이제 무당들도 사주를 세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양반들 특징이 있어. 실은 몰라도 돼 그러거든. 그러면 그거는 엉터리야. 응? 그런데 자기네들은 귀신하고 대하는 사람은 자기네들 실 몰라도 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명리는 시를 모르면 안 됩니다. 시가 귀결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게 시에 가서 있는데 그걸 모르면 되겠어? 그래서 명리라는 게,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되게 수럽이라고 해요. 수럽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은 이제 명학자가 된 거지. 그래서 우리 이제 말은 옛날에 여러분들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병신 육갑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지. 병신 육갑하고 있네. 그 소리 많이 들어봤지? 그건 욕 아닙니다. 그 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육식갑자 중에 병신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병신. 육식갑자 중에. 그러니까 우리 막 갑자, 얼추, 병인, 정명, 무진, 뭐 기사, 어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육식갑자 중에 병신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를 자기 일주라는 글자, 나라는 걸 쓰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역마를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이 병신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주를 잘 지어. 원래 지간도 많고 명리학자도 많고 하는 게 병신일주들이거든. 그래서 병신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육갑을 잘 잡는다 그래서 병신육갑 뜬다는 거야. 병신이 육갑 뜨는 게 아니야. 병신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육갑을 잘 잡는다 그래서 병신육갑이란 뜻인데, 그 말이 와전돼가지고 나쁘게 진행된 거야 저게. 그리고 병신일주들은 외방자녀 둔다 이런 말이 있잖아. 외방자녀란 말 들어봤어? 외방자녀. 너무 쉬운 얘기인데 이렇게 어렵게 듣지? 딴 지 마누라 말고 본초 말고 다른 마누라한테, 다른 여자한테 애 놓는 걸 외방자녀 둔다 그래.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런 걸 잘한다는 거야. 왜?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어요 속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비밀을 해치는 사람들이. 그래서 명리가 이게 참 이게 용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은 비밀 보안 유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 내가 본 그 사람 사주팔자 남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특히 부부가 같이 올 때가 있어요. 원칙은 우리 1대1 사주야. 1대1 상담해야 돼. 부부가 같이 오면 싸워 나가다가 꼭 싸워. 여자들이 꼭 지금 남편하고 같이 물어보는 게 있잖아. 왜 바람 피는 거 왜 물어봐? 바람 피는 거 지가 알잖아. 와가지고 꼭 물어봐. 이 사람 여자 있죠? 이러고 물어봐. 그러면 여러분 같은 뭐라 그러겠어? 아니요 그러면 틀리다 그럴 거고, 웃어요. 맞다 그러면 싸워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 이게 그런 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여자들하고 부부간도 특별한 문제 아니면 같이 오는 거는 같이 오지 말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이제 어떤 정식 부부가 같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러니까 내 마누라 나하고 결혼식 올려서 호적에 올라가 있는 마누라 되고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꼭 보면 마누라 그런데 이상한 관계들의 사람들이 오는 거야. 와가지고 뭐 이 사람 어때요? 이 사람 어때요?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보면 있잖아. 그 여자가 꼭 바람나는 시점에 남자를 데리는 거야. 응? 여자가 남자가 배기 싫을 때가 있어. 운이. 그러면 자기 남편이 밥 먹는 것도 배기 싫대. 아니 남자 밥 먹는 거 배기 싫으면 그만 살아야지. 어?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는 말이야. 여자들 사주는 이 뭐라 그래? 여자 사주는 여명팔격이라 해서 8가지 격이 있어요. 여자들. 응? 청순한, 정전력,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음탕사주도 있고 뭐 기생사주도 있고 이게 다 있어요. 여자 사주는 그래서 여명팔격이라 그래요. 근데 남자 사주는 음탕사주가 없어. 남자는 왜 그렇게 써? 남자가 그거를 지었는데 이게 남자가 그렇게 하는 행위를 음탕하다고 보지 않으니. 어이구 아주 형이 상황적 답변. 그냥 남자는 다 음탕해서 음탕사주가 아 그런 거 음탕하다고 보지를 않아. 아 그러니까 남자는 있잖아. 이게 종종 번식의 원칙이라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음탕사주가 따로 분류가 안 돼. 다 있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우스갯소리가 있잖아. 남자는 우스갯소리가 있어. 엄마하고 딸만 섹스 대상이 아니고 다 섹스 대상이라는 거야. 바람 피우는 대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자들이 보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이런 경우들도 있어. 여자는 격이 다 있기 때문에 남자는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게 명리라는 게 참 이게 희한하게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자나 남자나 본능은 하나입니다. 본능은 하나예요. 뭐다? 종족 번식이야. 그렇잖아. 우리가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해서 일거리도 있어야 되고 뭐가 해야 되고 자야 되고 하는 거야. 속으로 저 인간은 도대체 그럼 배만 놓찬 얘기야 뭐야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본능을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능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덕을 쌓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다 생겨난 거라고.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명리라는 것은 말이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지 그냥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 자기 이제 꼭 본처는 절대 안 데려가. 잘 안 와. 본처는. 그리고 본처가 만약에 이제 오게 되면 이거는 이제 무슨 뭐 집안 문제 상의하든지 무슨 뭐 상수 문제 상의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거지. 그러면 와가지고 이제 보면은 자기가 이 여자하고 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요즘에 또 나이가 한 70대 여자분들이 말이야. 요즘은 세상이 먹고 살기가 편해져가지고 70 먹었는지 50 먹었는지 구별이 잘 안 돼. 요즘에. 내가 사람 간상 본 지가 꽤 오래됐는데 하도 뜯어 고쳐가지고 뜯어 고쳐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막 주사도 맞고 막 볼테기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몰라. 사람이 기운이 빠질 때 가장 먼저 빠지는 데가 볼테기 빠지는 거예요. 볼테기 알아? 뺨 이 뺨을 볼테기라 그러는 거야. 그게 우리 옛날에 군대 생활 때 볼테기 내 막 그랬잖아. 그게 가장 먼저 운이 빠지는 데가 여기가 빠지는 거거든. 그래서 사진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여기가 홀쭉할 때 사진 찍은 사람 그때가 제일 어려운 때였어. 그러니까 사람이 안 먹어도 여기가 투실투실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나중에 여러분들 운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 그 와가지고 이제 물어봅니다. 자기 이제 그 여자들이 뭐라 하냐면 혼자 와가지고 사주를 몇 개 가지고 와. 그럼 나는 당연히 자기 자식, 마누라, 남편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보면 이게 나이가 비슷한 것도 있고 나이가 한 20살 어린 것도 있잖아. 그 와가지고 이 중에 누가 나하고 가장 잘 맞냐고 물어봐. 그 뭐가 잘 맞냐고 물어볼 수가 없지 처음에. 나중에 알고 보면 애인 구하는 거야. 애인 구하. 많이 와요 요즘에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아주 뭐또 70모가 이거 손톱을 왜 붙이고 다녀? 난 정말 무서워 죽겠어. 그 여자들 보면 진짜로 요즘 무슨 뭐 손톱 여기 해가지고 뭐 붙이고 다니는 게 돈이 엄청 비싸다며. 내일 아트. 뭐 내일인지 니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와가지고 있잖아 물어봐. 그 공공연하게 물어봐야지. 물어보잖아. 근데 그런 사람 대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얘기하면 뭐라 그러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오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있잖아 다양하게 우리가 뭘 알아야 돼. 다양하게. 그냥 뭐 그 사람들이 와서 뭐 인생만 물어보는 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책을 많이 읽거나 뭘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잡학다식이 원칙이야. 응? 박학다식보다 높은 게 잡학다식이라 그랬지. 요 잡자가 무슨 잡자지? 이 무슨 잡자야 이게? 응? 무슨 잡자야? 잡상인 출입 금지할 때 잡자야? 요건 뭐냐면 나무 위에 새들이 여러 종류가 옹기종기 앉아 있는 걸 잡이라 그래. 응? 그래서 나무에 보면 뭐 비둘기도 앉아 있고 가치도 앉아 있고 다 앉아 있잖아 다양하게. 그래서 잡이라 그래. 저 섞일 잡 그러. 여러분들은 잡학다식 해야 돼. 응? 많이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 페이지 맨 위에 보면 술 중에서 이제 의 그러잖아. 각종 약재를 연구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방제 분야, 경락의 원리를 이용하여 기혈의 순환을 돕는 침과 뜸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분야를 의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제 의 그러잖아. 의원과 병원의 구분은 침장수로 다녀. 침상수로. 병원의 침대가 몇 개다, 몇 개 이상이면 병원이고 몇 개 이하면 의원이야, 그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되게. 근데 우리는 의사 그러잖아, 의사, 의사. 자, 의라는 글자를 요렇게 쓰잖아. 요렇게 쓰죠, 의사를. 그럼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무슨 자야?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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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회장님 한자공 뭐 어디서 하셨어?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글자를 보고 그래서 아까 내가 파자 해보라고 파자. 요거는 뭐냐 그러면 요 이런 그 지갑 같은데 요런 우리 이제 가방 같은데 이게 하살촉이야. 뾰족한 하살촉. 응? 그래서 가방 속에 하살촉 같은 거 뾰족한 칼 같은 모양을 갖고 다니는 거야. 요거는 뭐냐 하면 두드리고 깨고 하는 거야. 요거는 뭐냐 그러면 발효된 간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치료할 때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 여러분들 어디 뭐 치료하고 그럴 때 뭐 된장 같은 거 막 바르잖아. 이쪽이 알코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알코올 같은 거 이런 거를 몸에 바르고 뾰족한 메스 같은 거를 알고 뚫기고 잘라내고 하는 모습을 의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합쳐서 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옛날에 가방 속에 뭘 넣고 다니면서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어. 우리 어릴 때 보더라도 뭐 침 같은 거 바늘 가득 갖고 다니면서 침 같으면 우리나라 고유의 그거야, 그지?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침부사 자격을 규정을 해놓고 진사 부사 그래가지고 전부 다 불법 행위로 치고 있어. 자격증이 없습니다. 이거는 나는 몰라. 이거 뭐 의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구당 선생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어른이 엄청난 그 기술자야. 근데 그분이 심사 자격증만 있고 부사 자격증이 없는 걸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 행위가 불법으로 돼서 아마 말이 많아서 그분이. 그래서 그분의 수제자가 지금 일본에 가서 일본 왕신을 다니면서 침을 놔주고 있어. 수제자가. 배 못인데 이 친구가 한두 달에 한 번씩 여기 와서 나 침을 놔줘. 일본 왕실에 침을 내주는 여자가 나한테 침 놔준다니까.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침을 못 놔줘. 영업 행위를 못해. 한국 자격증이 아니니까.
무슨 강의를 하고 이런 건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어떤 뭐 제도적인 시스템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서 이게 술에 들어간다는 거야. 술에. 술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명의 단계는 명가, 복가, 수의 이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이라는 단계가 선.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심산에서 수양하는 사람입니다. 이 선자가 신선선자잖아. 산 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사람인변에 매산자 붙었지. 여기 신선선자에. 그래서 명상이나 심상유국에서 호흡법이나 선약 등 식이법을 이용한 양생법과 도덕경이나 황제 음부경 등을 통해서 수련하고 인격 수양을 하는 법과 신신을 수련하여 진인의 경지를 이루어야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분야를 선이라 한다. 선. 그 다음에 이제 상이라는 분야가 있어. 상. 이게 뭐냐면 관상, 묘자리 이런 거 보는 거야. 저걸 양택, 음택이라고 해.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풍수들이 보면 이제 요즘에는 생활 풍수라는 게 이제 유행이에요. 그래서 생활 풍수를 가지고 요즘에는 돈을 많이 벌어요. 여러분들 생활 풍수 하는 사람들 뭐냐면 사무실 배치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봐주고 돈을 받는 거야. 그게 동남아에서 굉장히 유행합니다. 풍세이라고 그래. 굉장히 유행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응? 아파트 이사 가서 집 다 정해놓고 와서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 가장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할 것 중에 또 중요한 게 뭐냐? 방해학이라는 게 있어. 방해학. 응? 방해학이 뭐냐면 방향 보는 거야. 방향.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집에 방향이 어느 쪽으로 나와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면 망하든지 반드시 병이 생겨요. 그런 방향이 있어. 가게도 잘 되는 가게가 있고 못 되는 가게가 뭐냐면 그 집 출입문이 어느 방향으로 있냐는 건데 사람에 따라 맞는 방향이 있으면 잘 되고 맞지 않으면 망하는 거야. 응? 또 여러분들 가게가 잘 된다고 해서 가게 크게 만들지. 그러면 잘 되는 거 봤어요? 가게 요만한데 그게 크게 만들면 그 가게가 망해. 대부분이 건설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출입문 방향이 바뀌었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사주에 따라서 방위가 맞는 방이 있고 안 맞는 방위가 있어. 안 맞는 방위에 가면 반드시 병 걸립니다.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오늘 풍수 실내 풍수 하나 보는 거 하나 가르쳐 줄게. 부자 되는 집 찾는 방법. 요거는 공짜로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응?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이제 다 공짜로 배우는 거야. 자, 우리 풍수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풍수는 바람과 물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장풍득수의 준말이 풍수야. 장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감춘다, 감산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득수라 그래서 자 바람은 잡아주고 물은 얻는다 그래서 장풍득수 여기에 준말이 풍수야. 그래서 풍수학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물기를 따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부자로 사느냐 못 사느냐가 있어요. 방향도 엄청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물길이야. 그래서 명리학에서 재물은 뭘로 보냐? 물로 보는 거야. 응? 명리학의 재물은 물로 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물을 얻으면 부자 되는 거야. 여러분. 자, 꿈 중에서 제일 좋은 꿈이 뭐라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꿈 중에 제일 좋은 꿈. 돼지 꿈. 돼지 같은 소리 하고. 조상꿈. 조상꿈. 조상 같은 소리 하고. 꿈 중에 제일 좋은 꿈이 뭐지? 맑은 물. 맑은 물. 그래요. 물 중에서 꿈 중에 가장 좋은 꿈이 물꿈이에요. 물꿈. 그런데 아주 진흙탕같이 더러운 물은 나빠. 근데 물꿈이 우리 집에 물이 철철철철 넘치는 꿈을 꾸면 로또 됩니다. 그래서 로또 꿈의 1위가 뭐냐면 물이 가득 찬 꿈이야.
여러분들 그 물꿈 중에서 그 저 옛날에 그 신라 시대 김유신의 동생이 오줌 그 저 해가지고 집이 넘쳐나서 그 꿈 사가지고 네. 둘째가 왕이 됐잖아. 무효라운 왕비가 됐잖아. 그게 물꿈이에요, 여러분들. 물. 그래서 로또 되려 그러면 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꿈이고 두 번째가 개 있잖아, 개. 영덕 대개 이런 거. 큰 개를 잡으면 로또 1등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잘 안 꿔지지. 개를 사가져서 베고 자도 꿈이 안 꿔져. 이게 사람은 부자 되는 시점이 따로 있거든. 그럼 물에 있는 개의 꿈을 꾸면 그건 끝난 거지. 그건 끝난 거지. 그래서 개를 잡았다. 끝난 거야. 근데 여기 안 나와도 돼. 이제. 그게 이제 풍수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 물을 풍수로 보거든. 물을 재물로 본다고. 그래서 여자들이 말이야 이혼하고 싶으면 딱 방법이 하나 있어. 응? 다이어트 하는 거야. 다이어트. 다이어트 해가지고 몸이 쫙 빠지면 한 달 안에 이혼해. 한번 해볼래요? 다이어트가 안 돼. 자기는 다이어트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 내 몸에 살이 빠진다는 거는 물이 빠지는 거고, 물이 빠지는 것은 재물이 빠지는 거고, 재물이 빠지는 것은 남편이 빠진다는 거야. 명리에서는 재는 여자한테 있어서 재는 재물은 남편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 이게 명리의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여자들 다이어트 한다고 심하게 해가지고 심한 다이어트. 허리 뭐 쭉 빠지고 그러면 아이고 나 잘 아이고 어지러워서 몇 발 가다 쓰러져. 그러지 마. 나는 여자들 다이어트 한다고 진짜로 보면 어느 날 보면 진짜 이렇게 쭉 빠진 애들 와요. 그럼 내가 뭐라는 줄 알아? 신랑 괜찮아요? 내가 물어봐. 거짓말 아니야. 여러분들 신랑이 아픈 시점이 있어. 내 여자 이마에 이런 저 뽀드락지 나서 아프면 남편 아픕니다. 안 믿어주면 한번 칼로 한번 상처내봐. 왜 그러냐면 여자한테는 이마에 남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마에 뽀드락지가 굉장히 심하게나 잘 안 났잖아. 여자들. 그러면 남편이 아파서 누워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상학에서는 오드락지를 적포라 그래, 적포. 이 적포가 이마에 나면 남편이 아프다. 남자는 누가 그러면 아프겠어? 아내가 이마냐? 하긴 그래. 아니 장가 안 갔으니까 이제 여자가 그냥 무섭겠지. 그러면 남자는 이 관이 자식이 관이야. 부모도 되지만 자식도 되거든. 이게 다 지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물결이 여러분들 집에 보면 말이야 이런 집들이 있어. 집이 이러고 있는데 뒤에 물줄기가 지는데 물이 쫙 하고 흘러가는 집에 주변에 집을 짓고 살면 얼마 안 가서 가난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살고 싶으면 물길 쫙쫙 지나가는 드센 데 가서 살면 돼. 그럼 뭐 한강 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잖아. 거기는 다 이제 지조가 붙어 있고 사람 살림살이가 별로 없잖아. 그 무슨 뭐 다 이런 가게 터고 뭐 이렇잖아. 여러분들이 보면 원래 이 풍수에는 서출동류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물은 서쪽에서 흘러서 동쪽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서출동류의 원칙이거든. 그거 무슨 뭐 갑자기 풍수얘기냐? 그래서 물길은 이러고 흘러다녀야 돼. 꼬불탕 흘러다녀야 된다는 거야. 이게 직선으로 쫙 물이 흐르면 좋지 않습니다. 자, 아까 이제 부자 되는 얘기 잠깐 했잖아. 부자는 말이야. 여러분들 이사를 가보면 집 현관이 나한테 어떤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공부하면 알게 돼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집에 갔을 때 집 아궁이를 보는 거야.
근데 아파트는 아구이가 없지? 그럼 아파트는 뭘 보냐면 개수대를 보는 거야. 개수대. 개수대 알죠? 뭐 이렇게 물 이렇게 뭐 설거지하고 하는 데 있잖아. 그 개수대가 있는 방향이 어느 방향에 따라서 부자 되는 집이 있고 돈 나가는 집이 있어. 그런데 또 집 그냥 아파트 그냥 지것들이 먼저 사놓고 말이야. 집 좀 봐달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거 가서 야 너 이거 뭐 살아 이렇게 얘기하기 또 그렇잖아. 그러면 아파트는 안에 형태는 똑같은데 동에 따라 방향이 다르. 그렇지 방향이 다르잖아. 현관문이 다르면 그 들어가는 거실이나 주방이나 거기가 배경이 틀리잖아요. 같은 단지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이건 이제 자기 이제 그 나이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져 있어. 내가 들어가서 잘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거든. 그래서 전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파트 같은 경우, 집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부엌의 위치를 보거든. 부엌이. 옛날 같은 부엌이 따로 있었어. 전기라 그래, 그렇지? 주방은 요즘 얘기 옛날은 전기라 그랬어. 정지. 정지 아니야? 정지 뭐 내가 쓰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이게 부엌 주자로 써. 부엌 주자를 우리가 이제 주야 원래 주. 그런데 이 보면 여러분들 아파트에 가면 지금 당장 저 주변에 누구 이사 간다서 오늘 당장 보고 우리 저 희재 선생은 또 이런 것도 굉장히 예민하죠? 원래 전문가야 저 양반. 뭐 아니 그럼 여기가 아니지 박기우 아니요 하는 거거든요. 뭐. 자 보면 여러분들 이제 집에 현관이 이렇게 있잖아, 그렇지? 여기는 이제 내가 근데 있잖아 그림을 못 그린다는 거야. 딴 것도 좀 부실한데 그림은 제일 부실해. 자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제 현관이라고 치자고. 그럼 여기가 이제 들어오면 여기가 거실이잖아, 그렇지? 뭐 이상하다 무슨 감자 그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 거실이야. 그럼 대부분이 우리가 주방이 아파트라면 현관을 들어가면 현관문 좌우측에 붙어 있잖아. 그죠? 이쪽에 있든지 보면 가스다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이 거실의 주방의 기준이 뭐냐면 물을 보내는 장소가 중요한 거야. 물. 그러니까 물을 퍼나르는 게 물이 재물이니까 물을 퍼나르는 분야가 대부분이 오른손 제비들이 물을 퍼내면 물을 이렇게 푸잖아, 그지? 그래서 물을 푸는 방향이 현관문 방향으로 물을 푸면 그 집은 돈이 나가는 집이야. 물을 푸지도 않잖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볼 때 현관이 이쪽에 있으면 여기에 주방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설거지를 한다 할 때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질 때 물을 풀 때 이렇게 푸잖아, 그치? 그래서 이쪽으로 현관 쪽으로 물 바가지가 향하면 이게 돈이 나가는 집이야. 다시 말해서 물을 이렇게 줘서 이렇게 물을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배경이 돈을 버는 집이라는 거야. 근데 아파트 구조가 되게 이렇게 생겼잖아. 대부분이. 질조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도 없고 하지만 거기서 기준으로 볼 때 문 쪽으로 현관 쪽으로 물을 푸는 구조가 돼 있으면 집이 나간다고 해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아파트나 집을 짓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풍수를 보고 짓거든, 집을. 대개 보면. 그런데 이런 원리를 좀 그래 차라리 그냥 이런 걸 주방을 조금 다른 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내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구조가 되어있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물을 푸는 구조가 대문이나 현관 쪽으로 향하는 쪽으로 우리가 손을 가지고 물을 푸는 구조가 되어 있으면 그거는 내가 재물을 퍼서 밖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돈은 물입니다, 여러분들. 돈은 물이야.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보면 방향이 나와. 나를 기준해서 무슨 방향이 나오는데 내가 그동안에 임상을 수없이 해봤는데 멀쩡하던 사람이 그 나쁜 방향으로 정문이 나는 집에 가면 2, 3년 안에 꼭 암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 집을 나가서 딴 데 가서 살아라 그런데 또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 부부가 더 같이 또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방향이 나한테 맞기 때문에
남편도 엄청 좋은 경우들이 있어. 그 집 가면 뭐 순진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럼 결과야지.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 집 어떤 그런 걸 이제 명의도 이제 남편 명의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머리 두는 방향을 또 달리해야 돼. 까딱 잘못하면 이제 남편하고 이제 거꾸로 자는 수가 생기겠지. 요즘 거꾸로도 잘 돼요. 발 만져주고. 잘. 아 그래. 아이고 또 우린 또 그런 것도 몰랐네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이제 보면 이 명리 속에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 상이라는 건 간상이나 맷자리를 보는 은택, 집과 사무실 등의 가상을 보는 양택, 개인의 이름이나 상호 등을 짓는 명함, 인상이나 풍수를 통하여 인간의 기륭 하복을 판단하는 분야를 우리가 상의 분야라 한다는 거야. 상. 그래서 이름도 상의 분야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쓰잖아, 그죠? 이걸 이름명 그런다. 응? 이름명 그러잖아. 그런데 이름이라는 글자를 보자고. 이게 요거는 전역석자잖아, 그지? 요거는 입구자하고 보자고 우리가. 이 옛날에는 보안등도 없고 후라시도 없고 하는 그 농경 문화에서는 밤이 깜깜해지면 저놈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쟤가 적인지 뭔지를 모르잖아. 옛날에는 그것도 뻑하면 서로 그냥 죽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았거든. 동물이 나타났어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잡혀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두컴컴하면 서로가 약속된 대로 쟤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야. 누구야? 그러면 나 개똥이 그러잖아. 너 개똥이구나 들어와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걸 이름이라. 응? 내가 불러준다는 뜻이야. 근데 야 너 누구냐? 그런데 뭐 홍길동이 그러면 쳐라 이렇게 되는 거지. 안무. 안고 군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것을 이름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름도 상하게 들어가. 이 이름이 그런데 굉장히 여러분들 무서워요. 그래서 명리학의 마지막 코스가 성명학입니다. 명리학을 완벽하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성명학을 공부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면 사주도 못 쓰면서 성명학 한다 학원들 많지? 근데 그 학원들을 싸잡아서 내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순서를 어긴 거야. 그럼 거기 가서 간단하게 사주 세우는 것만 배우고 이름을 지으니까 이게 좋은지 나쁜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학문은 정통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대체 우리가 명리학이라는 게 뭔지 이런 것은 좀 더 막 느려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주를 어떤 시대부터 형성이 됐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쳤고 하는 분야를 우리가 조금 알아보고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맙습니다.